오늘은 단기 기억의 심리학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. 그냥 단기 기억이 아니라 왜 단기 기억이 심리학이냐. 이제 단기 기억은 아시다시피 이제 기초인지에서 다루는 분야인데, 단순히 뭐 기초인지에서 단기 기억이 어떻다, 뭐 이런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얘가 이제 고차인지, 즉 판단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, 혹은 뭐 응용 심리학 관점에서 이 단기 기억이 갖고 있는 가치와 의미, 이걸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단기 기억의 심리학 이렇게 지었어요. 인간의 기억 체계는 크게 보면 두 개의 스테이지를 갖고 있죠. 첫 번째는 단기 기억, 두 번째는 장기 기억. 물론 그걸 또 세분화해서 볼 수는 있어요. 감각 기억이라고 해서 이게 단기 기억 이전 체계를 보기도 하고, 또 장기 기억도 또 세분화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세분화해서 보기도 합니다. 여하튼 인간의 기억은 크게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. 그 단기 기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단 기간적으로 짧다는 얘기죠. 용량도 적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짧으면서 용량이 적은 것. 이건 단기 기억이라고 표현하는데, 대개는 이제 그 조지 밀러가 연구한 7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양적으로 보면 그 정도의 양이고, 기간으로 보면 대략 한 15초에서 30초 정도에 파지할 수 있는 분량. 요거를 우리는 단기 기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자, 물론 7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. 음절 단위로. 뭐 숫자라고 한다면 한 숫자 하나당 이게 이제 하나의 이 단위가 아니냐. 뭐 그렇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적 특성이 청킹이라고 하는 묶음이 가능하거든요. 묶음이 가능하니까 7개의 묶음도 역시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C, A, T 이 각각은 하나지만, 각각의 한 단위지만은 얘를 묶어보면 cat이라고 하는 한 단위를 또 표현할 수 있잖아요. 뭐 이렇게 묶는 방법이 있죠. 그래서 이제 기억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식으로 뭔가를 묶는 거예요. 청킹을 하는 거죠. 청킹도 단계가 또 있어요. 그 아래 단계에서 보면 cat, ABC, IBM 이렇게 되지만은 cat과 해는 동물로서도 묶을 수 있잖아요. IBM과 KFC는 컴퍼니로 이렇게 묶을 수 있죠. 이런 식으로 묶음의 단위를 좀 더, 이게 좀 더 위의 차원으로, 고차원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은 묶음을 더 효율적으로 단기 기억 체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죠. 단기 기억을 관리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뭐냐면, 물론 여러 방식이 있지만은 둠을 따는 거죠. 앞글자를 따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계산을 할 때 순서가 있잖아요. 뭐 덧셈과 뺄셈보다는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되고, 뭐 곱하기보다는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처리해 줘야 되고, 뭐 이런 일종의 어떤 순서가 있는데, 그 순서를 암기를 할 때 이제 둠으로 please email my dad a shack 이라고 이제 암기를 해서 탐다스라고 암기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덜 헷갈리고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. 아,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, 이 단기 기억이 인간한테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. 장기 기억만 있으면 되는데. 그쵸? 장기 기억의 용량이 엄청 커서 거기서 막 꺼내면은 훨씬 더 쉬울 텐데, 왜 우리한테는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시간도 짧고, 그 다음에 파지하는 용량도 적은 이게 도대체 인간한테 왜 필요했을까? 단기 기억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, 바로 리미테이션이에요. 용량도 한계이고 시간도 제한돼 있다. 이 한계라는 게 아주 중요한 특성인데, 장기 기억은 상대적으로 한계라는 게 없어요. 하지만 단기 기억은 그 한계가 되게 분명하죠. 우리가 그러면 이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한계가 인간한테 주는 뭐 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이점. 그 이점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. 만약에 우리한테 단기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되게 혼란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. 혼란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니까 단기 기억이라는 게 없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이렇게 대화를 하는 와중에 우리한테 단기 기억이 없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난번 제가 강의했던 그것도 머릿속에 남아있고,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단기 기억도 머릿속에 남아있고, 이러면은 걔들끼리 막 경쟁을 하겠죠. 엄청난 경쟁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강의에 초점을 맞추기 되게 어려울 거라는 얘기예요. 하지만 단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용량 덕분에 우리는 어느 하나에 딱 초점을 맞추고 그와 관련된 이해와 또 이런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죠. 이 단기 기억이 만약 없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. 인간의 선택은요, 어느 순간에도 어떤 선택에도 거의 무한대예요. 예를 들어서 이제 거의 점심시간이 가까워하는데, 이 점심에 뭐 먹을까를 보게 되면 선택은 무한대예요. 선택은 무한대예요. 하지만 단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올릴 수 있는 한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선택은 무한대지만,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점심시간에
뭐 사실 뭐 이렇게 사냥을 해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, 심지어. 또 이렇게, 뭐 요리를 직접 해도 되고, 아니면 음식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, 그 음식 내에서도 다양한 메뉴들이 있잖아요. 이 메뉴들을, 선택하는데 이것도 무한대죠. 하지만 또 비교의 쌍도 무한대예요. 그 안에서 메뉴의 비교의 쌍도 무한대잖아요. 이걸 만약에 매번 이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, 굉장히 비합리적이죠. 불합리하죠. 왜? 우리는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인생을 하는데, 이 단기적인 게 없다면, 아마 우리는 되게 혼란스럽고, 그다음에 선택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. 결국은, 이런, 우리가 선택의 순간의 단기 기억은요, 뭔가 아주 중요한 이점을 분명히 주고 있어요.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봐야 될 게 뭐냐면, constraint이라는 개념이에요. constraint 우리가 번역을 하면, 제약?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,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떠올릴 때 무한대를 다 떠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다 날리고 몇 가지만 떠올리는 거예요. 오늘 점심을 뭐 먹지? 라고 할 때, 저는 오늘 제가 집에 있으니까 뭐 시켜 먹을까? 아니면 그 배민에서 보면은 뭔가 좀 순서가 있잖아요. 배달 빠른 순 이렇게 뭐 그거 내에 선택을 하든 아니면은 집에 있는 뭐 반찬이나 뭐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뭔가 요리를 하든 아니면 집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고 간 그걸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 한번 돌리든 이렇게 몇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지. 제가 이 순간에 도쿄에 가서 뭐 오사카에 가서 아니면 뭐 베이징에 가서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죠. 아니면 서울로 가서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. 왜냐면 얘들은 제 constraint 즉 제약이라는 그 바운더리에서 이미 걸려졌어요. 필터링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제 머릿속에 올리지 않아요. 제 머릿속에 올리는 건 뭐냐면 constraint로 필터링 된 그 이후의 것들이에요. 이후의 것들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억을 할 때, 또 뭔가를 떠올릴 때, 제약이라는 게 과연 나쁜 거냐 이거예요. 제약은 과연 나쁜 겁니까? 컨스트레인이요? 컨스트레인이 없으면 우리는 무한대를 떠올릴 수 있고, 그게 아주 좋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컨스트레인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더 합리적이 되고, 인간은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, 인간은 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. 이 논리가 가능한 거죠. 아, 유한한 시간과 자원을 가진 인간에게 지혜의 원천 중에 하나가 그래서 컨스트레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이제 그 유명한 허버트 사이먼, 이 1978년에 노벨상을 받죠.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데, 왜냐면 이때, 그 당시만 해도요, 이 전에 그 경제학자들이 인간을 보는 관점이 있었어요. 그 관점은 뭐냐면,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다. 이 합리적인 존재가 경제라고 하는 이런 의사결정 장면에 들어와서 뭔가 판단과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경제학의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이었죠. 지금 허버트 사이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. 인간은 그렇게 맥시마이징하는 존재가 아니다. 모든 대안을 다 비교해서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야. 뭐 이만하면 됐어. 이만하면 됐어? 라고 하는 그 수준까지만 선택과 비교를 하고 거기서 선택하는 게 바로 인간이야. 이게 바로 그 바운더리 레셔널리티라고 하는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개념의 창시자가 바로 이 허버트 사이먼인데, 사이먼이 78년에 이렇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도 사실은 인간이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이 모든 조건들을 다 따지면서 하는 인간이 도대체 어딨냐 이거예요. 심지어는 그렇게 한다 한들 과연 효용성이 높으냐 이거야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최종 결과가 나의 심리적 만족감, 즉 주관적 만족감을 키워줄 수 있느냐. 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. 그러니 인간에 대해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는, 특히나 경제적 장면에서 의사결정하는 인간을 맥시마이저로 가정하지 말고 세스파이서로 가정하자라는 거죠. 세스파이서는 이제 세스파이 하고 하는 그 만족이라는 의미와 그다음에 서피스라고 하는 충분하다는 의미예요.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지. 그 이만하면 됐지가 바로 세스파이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결국 이제 정리해 보면 이 컨스트레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근데 이 컨스트레인 작동되는 방식을 보면 얘는 무의식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뭐 먹지? 라고 할 때 무의식에서 상당 부분을 다 필터링해서 날려버려요. 다 날려버리죠. 다 날려버려요. 그러니까 제가 뭐 하는 모든 의사결정, 이 시점에서 제가 뭘 할까, 이 시점에서 뭘 먹을까,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뭐 퇴근하고 나서 누구를 만날까, 다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하는 모든 의사결정은, 모든 선택 의사결정은 이 컨스트레인이라는 과정이 통해서 상당 부분 필터링이 돼요.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의사결정, 선택이라는 것이 뭔가 어떤 대안들 중에서 최고의 대안을 찾는다.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 대안에 속하지 못하는 것을 빨리 날릴수록, 즉 필터링이 빨리 될수록
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.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. 사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보는 인간에 대한 가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. 인간은 뭔가를 최적의 뭔가 옵티멀한 것을 잘 선택하는 존재다. 이게 아니라 옵티멀이 아닐 것 같은 것을 빨리 날릴 수 있는 존재다. 빨리 날리기 때문에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인간에 관련된 또 다른 관점인 거죠. 선택에 관련된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무의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하잖아요.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무의식은 일종의 천덕꾸러기, 어떤 통제해야 되고, 어디로 튈지 모르고, 뭔가 좀 이런 상황이라면, 사실 뭐 이렇게 또 다른 관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티머스 윌슨 뭐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적응 무의식이라는 개념이죠. 그러니까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건 인간이 이렇게 이 지구상에 살면서 생존을 유지하고 또 문명을 발달시키고 이런 과정에 무의식은 굉장히 필요했다는 거예요. 그것도 적응적으로 필요했다는 거죠. 적응적으로 필요했다는 의미는 인간의 무의식은 너무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이제 적응 무의식이라는 개념인데 이 컨스트레인이 이 적응 무의식의 하나의 기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우리는 뭔가를 선택과 의사결정을 매번 하잖아요. 매번 하는데 그때마다 대안들을 쭉 나열하고 그 중에서 최적 대안을 선택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은 상당 부분 컨스트레인을 통해서 다 필터링 시켜버리고 나머지 중에서 뭔가를 만족할 만한 수준의 뭔가를 빠르게 선택하는 거. 그게 유한한 시간과 자원을 갖고 있는 인간한테 가장 최상의 방식이 아니었겠냐라는 게 이 적응 무의식이라는 관점인데 그런 면에서 컨스트레인은 꽤 의미가 있죠. 단기 기억은 그래서 만약 단기 기억이 없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는 좋은 직관을 발현하기도 되게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실 뭐 단기 기억의 저장 기간과 용량이 매우 큰 사람이 있어요. 이제 보통 이제 슈퍼 메모리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단기 기억이 굉장히 커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막 여러 단어들을 막 던져줘도 숫자를 막 몇 천 개의 숫자를 던져줘도 아니면 뭐 카드를 막 몇 개를 막 섞어가지고 트럼프 카드를 막 섞어가지고 막 나눠줘도 그걸 뭐 다 기억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없을까? 근데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. 왜냐면 워낙 단기 기억의 용량과 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기간도 또 길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화의 초점이 잘 안 맞춰져요.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할 때 동문서답을 하거나 뭐 다른 쪽에 뭔가 좀 그 단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대화가 좀 원활하지 않은 그런 특성을 가질 수도 있죠. 실제로 그래요. 근데 실제로 슈퍼 메모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워낙 단기 기억 체계가 강하기 때문에 또 세기 때문에 또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의사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되게 우유부단해지고 또 대화를 할 때도 초점이 좀 잘 안 맞춰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. 그래서 뭐 예전에야 당연히 슈퍼 메모리라는 게 되게 중요했겠지만 지금 우리가 다 디지털 디바이스가 보조 장치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. 심지어는 뭐 최근 나온 개념으로 보면 우리의 인지체계도 분산된 인지체계, 뭐 디스트리뷰티드 커그니션이라고 하는 뭐 이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오히려 사실 뭐 이렇게 슈퍼 메모리스트가 될 필요가 없는 또 그게 안 돼서 오히려 더 우리의 인지체계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뭐 이런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기억력이 너무 좋은 사람을 특히나 단기 기억 체계가 너무 좋은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. 예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단기 기억이라는 이 속성을 잘 알면은 우리가 더 좋은 선택 설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조직에 있다면 선택 설계 이제 우리가 이제 넛지라고 흔히 알려진 사실 넛지보다는 조금 더 폭과 깊이가 더 있는 그런 좋은 선택 설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. 그러니까 한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쪽의 연구 중에서 대가 중에 대가죠. 뭐 아이엔거나 래퍼 같은 교수님들이 주로 했던 연구들이 이거잖아요. 워낙 유명하니까. 그러니까 24개쯤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. 여기에 사람들은 더 많이 가요. 6개쯤이 있는 그 공간보다는 24개를 전시하는데 훨씬 더 많이 가죠. 근데 문제는 뭐냐? 여기서 한 2개 정도 샘플을 맛을 봐요.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단 3%만이 여기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. 이건 왜냐면 이걸 우리가 이제 선택 과부하, 그 초이스 오버로드라고 불리우는데 우리의 단기 기억에서 이 비교일상들을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처리할 수 없다 보니까 뭐냐면 선택을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When Choices Demotivating이야.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 과부하가 오히려 선택을
선택하는 개수가 많을수록, 대안이 많을수록 우리는 선택을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택을 포기하거나 선택을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죠. 그래서 선택 설계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중에서 실제로 사람들은 6개쯤 있는 공간에 가서 한 40% 정도밖에 가지는 않지만 이 중에 무려 30%가 실제로 선택을 하거든요. 선택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선택 설계자가 해야 될 일인데, 잘 생각해 보시면은 선택의 개수, 양은 초이스 오버로드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의 선택을 오히려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선택 설계를 잘해서 그 안에서 뭔 선택을 도와주게 되면 더 좋은 선택과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인사이트가 있죠. 뭐 이렇게 여름휴가를 다 갔다 오셨겠지만 여름휴가에 비교 일상이 너무 많을 때, 또 대안들이 너무 많을 때, 이때 여러분들 어떠세요? 뭐 나중에 보면은 그냥 집에서 편히 쉴래, 어디 안 가고 싶어,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. 그 이유가 뭐냐면 선택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, 사실 단기 기억을 단순히 뭐 용량이나 아니면 기간이나 아니면 또 단기 기억을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이냐, 이 정도 수준에서 단기 기억을 보는 것은 기초인지에서 주로 하는 연구들이고, 뭐 이런 것도 의미는 있죠. 의미는 있는데 더 가치가 있는 건 뭐냐면 이 단기 기억이라는 게 왜 인간한테 우리한테 필요한 건지, 또 이 단기 기억 체계라는 게 인간의 무의식에 또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, 또 나아가서 이런 단기 기억 체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선택 설계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인지, 이런 식으로 좀 폭을 넓게 이 단기 기억을 좀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간을 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. 부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마무리하겠습니다.